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단일 등급 3과목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과목의 두 번째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또한 3과목의 용어가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 종류를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번호로 따지면 6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까지만 이제 진도를 나갈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짧게나마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과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섯 번째에서 배울 것은 이제 입력장치와 출력장치의 종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기 전에는 먼저 이것부터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록 쪽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컴퓨터에 5대 장치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컴퓨터를 5개의 장치로 나눠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연산장치, 제어장치입니다. 흔히 이제 IT 공부를 하실 때는 맨 처음에 이제 5대 장치 먼저 이제 구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어제 세 가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CPU라고 해서 중앙처리 장치라고 있는데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랬었죠.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제 제어 장치, 그다음에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넓게 보자면 5개의 장치 중에서 어제 저희가 이제 기억, 연산, 제어 쪽은 다 배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컴퓨터 밖에 빠져나와 있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는 대부분 그냥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게다가 입력 장치는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제 출력 장치는 그 반대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장치의 종류는 쭉 밑줄을 칠게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OMR, OCR, 디지타이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그래도 들어보셨을 법한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키보드와 이제 마우스, 스캐너, OMR 정도까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OMR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OMR 카드 노란색 종이가 아닌 그 노란색 종이를 입력할 수 있는 OMR이란 기계고요. OCR은 비슷한 기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타이저도 이제 입력 장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장치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종류만 파악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제 출력 장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출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출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프린터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근데 이제 플로터랑 모니터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출력 장치 이제 플로터인데요. 출력 장치의 플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와 비슷하고요. 큰 용지나 또는 뭐 대형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장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플로터는 프린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출력은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모니터가 왜 있을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출력 장치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시 장치입니다. 어찌됐든 사용자의 눈에 표시해주는 장치들을 다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표시 장치에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제 모니터가 되겠죠. 흔히 이제 모니터의 종류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예전에 알듯이 이제 뚱뚱한 모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뚱뚱해서 앞에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모니터가 이렇게 살짝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CRT 모니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니터의 이제 두께가 굉장히 얇잖아요. 대부분 진짜 거의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도 그렇고 커브드까지도 나왔고 요즘엔 다 얇은데, 이런 것들은 통상 저희는 이제 LED 모니터 또는 LCD 모니터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모니터 쪽에서 좀 간단하게 더욱더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 네 가지의 샵이 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모니터의 특징인데요. 이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장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픽셀, 두 번째는 해상도,
세 번째는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픽셀이라는 것은요, 부연 설명을 잠깐만 하자면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이제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모니터 안에 하나의 점을 의미하고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에다가 키워드로 밑줄을 좀 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픽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이제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명한지 선명하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선명해 보이는 거겠죠. 흔히 이제 해상도 쪽에서는 이제 어떤 숫자들을 많이 보셨냐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긴 숫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말고도 뭔가 이제 좀 조금 작은 뭐 800 곱하기 600 정도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흔히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 있는 1920은 가로폭의 점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로 높이의 점의 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이 1920개가 찍혀져 있는 거고 800개가 찍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점을 이렇게 이 정도만 찍고요. 한쪽은 점을 촘촘하게, 아주 촘촘하게 계속 점을 찍을게요. 그럼 누가 더 잘 보일까요? 점을 적게 찍은 곳보다 많이 찍은 곳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더 커지고 좀 좋아지겠죠. 그 다음 주파수 대역폭은요, 모니터와 가로의 세로 비율에 대한 폭을 말하는 거라서요. 사실상 주파수 대역폭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면요, 자기가 자기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뭐 폭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장치와 출력장치의 종류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니터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가방 용어를 두 번째로 배울 차례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좀 들어보셨던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방 용어 두 번째, 이렇게 네 가지의 이걸로 알게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들은 이제 블루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위에 HDMI라고 해서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MI는 이렇게 뭔가 이제 TV나 아니면 휴대폰 또는 뭐 TV 아니면 뭐 노트북, TV, 컴퓨터 이런 식으로 다른 기기랑 이제 영상을 하나로 공유하기 위한 선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나 생긴 점이 이렇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USB 포트나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 보여드렸고요.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지만, 게다가 이제 뭐까지도 나오냐면 셋톱박스나 TV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HDMI를 고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블루투스가 될 텐데요. 블루투스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무선으로 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라고 하죠. 가까운 거리 안에서 무선, 즉 선이 없듯이 내가 갖고 있는 기기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기를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많이 쓰시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요즘에 에어팟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네 번째 불업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의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무선 기기 연결, 즉 통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떤 말이 나오면 안 되냐면요, 무선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블루투스는 인터넷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이제 세 번째가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바이오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흔히 이제 한국어로 바이오스라고 있는 건 BIOS라고도 읽고요. 이 바이오스랑 약간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시모스와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조금 좀 생소하시죠? 뜻은 이렇습니다. 간단한데요. 컴퓨터에 전원을 켤 때 컴퓨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이제 뭐 흔히 말하면 파일이라고도 할까요? 이런 애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켜졌을 때 컴퓨터가 이상한지 컴퓨터가 이상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사용자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기본 쪽에서 램과 롬을 배웠습니다. 이 램과 롬 중에 여기 있는 바이오스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밑줄 쳐야겠죠?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롬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이 롬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휘발성입니다.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롬이라는 것은 그래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용자가 건들면 안 되는. 즉 여기 있는 바이오스는요. 컴퓨터가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롬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안에 있는 선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SATA라고는 보통 읽지 않고요. 뭐라고 읽냐면 SATA라고 있습니다. 뭐 SATA 이렇게 읽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흔히들 이제 뭐 대화를 나누실 때나 아니면 좀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좀 센 발음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흔히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SATA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본체 안에 있는 장치들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선을 의미하고요. 색깔로 따지면은 아마 빨간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선이고요. 흔히 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이제 통풍이 잘 된다라는 특징. 요거 밑줄 치시면서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과목 용어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구난방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같이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용어들을 해놨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용어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 강의가 지금 3과목 강의인데요. 만약에 2과목을 듣고 오신 분들은 2과목에서 저희가 뭘 배웠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3과목에도 나오는 운영체제입니다. 자, 운영체제는 일단 뜻이 뭐냐면 사용자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운영체제라는 것은 보조기억 장치에 존재합니다. 일단은 운영체제가 왜 보조기억 장치에 존재하냐면요. 어쩔 수 없는 운영체제도 파일이거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나 SSD에 존재하겠죠. 자, 근데 이 운영체제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성능을 평가한다는 요소가 될 텐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운영체제가 일을 잘 하는지, 그럼 일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밑줄을 치면서 갈게요. 처리 능력. 두 번째, 응답 시간. 세 번째, 사용 가능도. 네 번째, 신뢰도입니다. 자, 한 가지씩 약간의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목적에서 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를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시간은 같은 말로 이제 반환 시간이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답 시간은 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쉽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 가능도는 얼마나 많이 또는 잘 사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신뢰도는요. 사실 신뢰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은 사실 설명상 조금 다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요. 처리 능력부터 신뢰도까지는요. 수치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처리 능력이 숫자가 높으면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도 숫자가 높으면 좋고 신뢰도도 숫자가 높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잘 사용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응답 시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숫자가 낮으면 좋습니다. 자, 왜냐? 제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 3초 만에 답변이 왔어요. 또는 5초 만에 답변이 왔어요. 그럼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당연히 3초 만에 온 답변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응답 시간은 숫자가 낮으면 좋은 거니까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순서입니다. 이것은 이 순서라는 것은 약간 시대적 배경이 깔려있는 순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순서는 꼭 당연히 순서대로 암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특징도 반드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일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괄 처리는 아주 1세대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서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라는 뜻이 이제 일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된 게 실시간 방식. 실시간이라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중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시 분할은 앞에 있는 시자가 시간, 그래서 시간 분할한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지금 세대가 분산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산은 여러 명이 여러 가지 일을 나눠서 처리한다, 이런 뜻을 분산 처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흔히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일괄은 1세대, 실시간이나 다중 같은 것들은 뭐 2, 3세대, 그 다음에 시분할은 뭐 4세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요, 일괄이 먼저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일괄이 없어지고 실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누적이죠. 일괄 실시간 한꺼번에, 일괄 실시간 다중 한꺼번에, 일괄 실시간 다중 시분할, 일괄 실시간 다중 시분할 분산 처리, 이렇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한 순서와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실은 이 과목에 동일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과목에서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말하게 될 텐데, 앞에 응용자가 붙었습니다. 흔히 앞에 응용자가 붙으면요, 원래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닌 우리가 현재 깔아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말하게 됩니다. 흔히 제가 지금 키고 있는 한글도 그렇고, 밑에 보시면은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곰캠도 그렇고, 제가 전부 다 사용하려고 깐 거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은 거라서 이것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종류는 좀 크게 봐서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프리라는 말도 있고 공개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통점이 있죠. 일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하지만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는 차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웨어는 저희 대한민국의 법인데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건 그냥 쓸 테니까 보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리를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리를 하려면은 뭐 재료도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도 있어야 할 거고 등등의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요리는 돈 주지 말고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만든 과정은 공개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히 이제 요즘에 TV 보면은 음식 잘 만드는 아저씨 중에 한 명이 이제 백종원 아저씨라고 있는데, 이 백종원 아저씨가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에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자기가 얻은 노하우를 일반인 분들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그래서 이 프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리는 돈 주지 말고 드세요,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에 대해서 만든 방법은요 공개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에 따졌을 때는 프리웨어가 되겠죠. 그럼 컴퓨터에 따졌을 때 게임은 무료로 사용하세요가 되었는데, 게임 만든 소스, 즉 뭐 코딩 같은 것들, 소스는 공개 안 할 테니까 제 게임은 베끼지 마세요가 될 테죠. 그렇다면 공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밑줄을 치자면 소스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공개라는 말이 붙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별화를 좀 두시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별표 한 개만 바꿔둘 것이 뭐냐면 쉐어웨어가 됩니다. 원래는 사실 아시겠지만 쉐어라는 것은 공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쉐어웨어를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요, 일정 기능,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냥 무료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일정 기간만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무료로 사용하세요가 되는 거죠. 일정 기능은 뭘까요?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무료로 사용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여기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3월 11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사용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또는 일정 기능 중에서 만약에 레벨이 11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도 그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게임 하셨을 때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 동안만 무료로 사용했었을 때 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고요. 3월 10일이 됐을 때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는 돈 줘. 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흔히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데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체험판이라고 해서 뭐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판을 느끼세요라고 하죠. 만약에 저희가 체험판이 끝나게 되면 뭘 할까요? 뭐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 이거 사용했는데 되게 좋았었어.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사용하시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것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이자 마지막 이제 용어인 패치 버전은요. 아마 아시겠지만 패치라는 단어가 뭔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게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요. 업데이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패치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패치야. 이게 아니라요. 일단 밑줄을 좀 치자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게임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다 만들어졌는데 죄송한데 게임 저희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하면서 막 캐릭터 같은 거 추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뭐 게임을 하시다가 보면은 갑자기 뭐 렉이 걸리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게임을 사용 중인데 갑자기 내 캐릭터는 너무 약해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문의 글에다가 캐릭터 상향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발자 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토대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을 오랜만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들어가시면은 0%부터 100%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치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쓰면서 게임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게임을 사용 중이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무언가 오류 같은 거, 성능에 대한 약간 불만이 생겼을 때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캐릭터가 괜찮아지거나 오류가 발생된 것을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약간 수정해주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패치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총 4개에 대한 소프트웨어 종류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부록 쪽에다 한 가지만 더 쓰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전에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이것과 반대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단 무료입니다. 게다가 소스 코드도 공개하죠. 하지만 공개 소프트웨어와 반대인 것이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반대라고 말했으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료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유료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돈을 줬다 그리고 샀다 싶으면 상용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사용한다. 근데 계속 무료야. 소스코드 공개야. 그럼 공개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것도 보시면서 공부를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6, 7, 8, 9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번씩 영상 멈추고 필기하시고 정리하시고 외우시고 이러면서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 3강에 있는 첫 번째 컴퓨터 언어부터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많은 상과목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